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당신 자신의 삶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가족, 사회, 직업, 타인의 기대에 따라 이미 짜여진 대본을 따라 살아왔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이 마음을 울린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오늘은 칼 융의 가장 깊이 있는 명언 중 하나를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진짜 삶은 자신을 발견할 때 시작된다. 오랫동안 우리는 인생이 어린 시절에 시작되어 청춘에 꽃피고 성인이 되어 완성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근본적인 통찰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삶은 자신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면 깊은 곳에서 말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외부에 의해 형성됩니다. 학교, 가족, 종교, 인간관계, 직장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따르며 우리는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가면, 즉 페르소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춰온 것들, 이루지 못한 꿈, 치유되지 않은 상처, 사랑받기 위해 침묵시킨 진짜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칼 융에 따르면 억눌린 자아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 그림자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삶은 나이가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0대를 넘어서야 비로소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시점이 되면 우리의 외면이 더 이상 본질을 숨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영혼은 더 크게 외칩니다. 그때 찾아오는 공허함, 존재의 위기, 설명할 수 없는 질문들.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기 실현, 즉 개성화의 여정으로 부르는 호출이죠. 융 심리학의 계승자 융그는 말합니다. 자기 본질과 다시 연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온전히 살 수 없다. 이 여정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진짜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부모, 직장인, 학생, 보호자라는 역할을 넘어서 두려움, 불안, 비밀스런 욕망, 침묵까지 모두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판단 없이 껴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인 나.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전반부에는 페르소나를 만들고 후반부에는 그 페르소나에 영혼을 채워 넣는다. 페르소나는 사회와의 연결을 위한 다리입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리를 집이라고 착각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뒤에는 훨씬 더 깊은 진짜 자아가 있다는 것을 잊는 순간이죠. 사회적 가면은 인생 무대 위의 의상과도 같습니다. 필요하지만 막이 내렸을 때 우리는 다시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면 속에서만 사는 것은 빌린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모두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야기와 관계를 진짜 자신으로부터 다시 써 내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은 연기를 멈추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한 그림자의 통합이라는 개념을 더 깊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개념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자신을 희생하며 침묵 속에 사는 것 영혼을 깊이 상처 입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위험한 희생은 진짜 나를 감추고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고자 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써온 가면을 인식하고 그 가면이 왜 생겼는지 이해하며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벗을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진정한 삶은 오직 이러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첫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기대에 맞춘 배역만 연기하며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칼 융의 개념 중 가장 심오하고 도전적인 것 중 하나는 바로 별표 그림자, 섀도우, 별표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눌러 온 모든 것들이 숨어있는 의식의 어두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그림자가 단순히 악이나 어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능성, 발휘되지 못한 재능, 창의적인 충동, 그리고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억눌렀던 열정 또한 함께 담겨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가 이래야 한다고 믿는 이상적인 모습에 어긋나는 것들을 그림자로 밀어넣습니다. 분노, 질투, 자만심, 불안, 통제욕, 나약함. 그러나 그와 동시에 대담함, 진정성, 빛나는 에너지 역시 그림자 속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그림자는 외부에 투사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부정한 것들을 우리는 타인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우리 내면의 어두운 반영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상화된 이미지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 위협이 되는 모든 요소는 무의식으로 밀어넣어 없는 것처럼 외면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 내부의 억압은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정체성의 혼란, 끊임없는 불안, 파괴적인 인간관계, 말 못할 우울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융은 말합니다. 문제는 그 내용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태도에 있다고. 우리가 그림자를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림자는 무대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게 됩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극히 드문 용기를 요구합니다. 가면도, 변명도, 자기기만도 없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들까지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성숙함. 이 과정에서는 오래된 상처, 억눌린 분노, 과거의 후회,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진실을 발견합니다. 융의 후계자인 윤기, 윤지아이는 말합니다. 그림자는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의 미로 속으로 안내하는 조용한 길잡이이다.
그림자와 마주할 때 우리는 단지 외면이 아니라 시면으로부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깨우는 신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어둠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존재의 본질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그림자가 통합될 때, 그것은 힘이 됩니다. 독창성이 되고 자각이 됩니다. 이 과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스스로를 더 정직하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과 세상 역시 더 깊은 연민과 통찰로 바라보게 됩니다. 칼 융 심리학의 중심에는 바로 별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별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외부의 반영이 아닌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존재로 변화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빠르지도 쉬운 길도 아닙니다. 성공의 공식을 따르지도 않으며 외부의 인정을 목표로 삼지도 않습니다. 개성화는 아주 조용한 내면의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한 삶에서 무언가 근본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느낌. 그 순간 사람은 바깥이 아닌 자기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성공, 지위, 명예는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의미를 향해 나아갑니다. 페르소나, 즉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쓰는 가면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대신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진짜 자아는 우리가 외면해 온 그 이면에 있습니다.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맞추고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자기계발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점을 알아가거나 목표를 세우는 수준의 과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시해왔던, 억눌렀던, 혹은 두려워 숨겨온 자아의 조각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심으로 품어안는 깊고도 용기 있는 여정입니다. 사상가 융근은 이 과정을 거친 광석을 정제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영혼이 정화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어둠을 통과하고 잃어버린 내면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사회적 가면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 즉 페르소나가 결국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고 점차 억눌렸던 자아의 일면, 사회적 수용을 위해 배제되었던 그림자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루는 본질적인 일부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면 우리는 더 깊은 내면의 힘들과도 접하게 됩니다.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니마, 애니머, 혹은 별표 아니무스, 에너머스, 별표는 직관적 사고, 억눌린 감성, 잊혀진 통합성을 상징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마침내 새로운 중심, 즉 별표 자기, 셀프, 별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중심은 자아, 이고, 나 사회적 이미지가 아닙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해주는 살아있는 본질이며 융에게 있어 영혼의 균형점이자 존재의 핵심입니다. 이 자리에 도달한다는 것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숙의 과정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와 순환의 여정입니다. 각각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되며 내면의 갈등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다리가 됩니다. 개성화의 길에서는 더 이상 타인의 기준이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 나침반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자신의 내면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에 도전해야 할 수도 있고,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며, 때로는 깊은 외로움과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도 영향을 주는 존재라고. 이러한 사람은 다른 이들 또한 내면을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따라서 개성화란 단지 개인적 해방이 아니라 윤리적이며 영적인 부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책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연기를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진실된 행위입니다. 이 내면의 여정에는 정해진 지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상징, 이미지, 고통, 욕망을 안고 살아가며 그 누구의 길도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융근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고유한 길을 품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미, 신화, 상징,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성화는 정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깊은 불안함에서 비롯된 탐색이며 표면 아래 진실에 귀 기울이는 의식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삶은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태풍 우리가 마침내 진짜 나에게 충실하겠다고 선택하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라고 부르는 그 시기를 칼 융은 영적 전환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체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의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도달한 사람들은 오랜 세월 외부 기준에 따라 살아오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음을. 무언가 진짜인 것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을.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왜 아직도 허전한가? 이 질문들은 붕괴의 전조가 아니라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중년은 두 세계 사이의 문과 같다. 한쪽에는 이미 살아온 인생이 있고, 다른 쪽에는 새로운 의미의 가능성이 있다. 그 문을 넘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청년기에는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목표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직업, 결혼, 자녀, 평판. 하지만 언젠가 그것들만으로는 부족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바로 그때 영혼의 부름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고통 없이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살지 못한 기억, 선택의 후회, 과거의 상처, 그리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자기 정화의 일부입니다. 융근은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감정적 붕괴로 볼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갱신을 위한 초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과거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이전에는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 세계에 더욱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그림자와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잊혀졌던 잠재력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어둠을 용기 있게 통과하면 잠자고 있던 재능을 깨우고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으며 더 깊은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별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별표란 온전함으로의 초대입니다. 어떤 도달점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가 본래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진짜 삶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지 않을 때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중년의 위기라고 불리는 시기. 많은 사람들이 쇠퇴나 불안정의 시기로 오해하지만 사실 이 시기는 심리적과 영적 재탄생의 강력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간이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의식적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틀,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낡은 가면, 오래된 신념, 주입된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자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융에게 이 시기는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기회입니다.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해 나가며 자신의 존재를 더 깊고 넓게 이해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일시적인 감정 폭풍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삶 전체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마주치는 내면의 갈등, 오래된 두려움, 불안감을 장애물이 아닌 변화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로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영혼이 깨어날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면의 균형, 진정한 목적, 그리고 존재의 본질과 연결된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의미를 찾는 여정은 부차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길을 걷는 여정의 중심입니다. 인간 내면에는 자각하든 못하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외적 성취의 차원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자아와 울리는 삶을 말합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사회적 지위나 직책, 명예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외부의 소음 너머에서 들을 수 있는 내면의 목소리 속에 있습니다. 융은 인생을 살아가며 각자가 자신의 별표 개인 신화, 미토페솔, 별표를 써 내려간다고 보았습니다. 이 신화는 논리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외부 경험과 무의식의 상징이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진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융은 이 신화를 존재의 나침반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의 영혼이 원하는 방향은 어디인지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일상의 선택, 감당한 고통, 힘겨운 결정과 변화의 순환 속에서 드러납니다.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래된 습관처럼 몸에 밴 외부에서만 답을 찾는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의미를 찾는 순간은 우리가 더 이상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이러한 내면으로의 귀환은 진짜 욕망, 진짜 결핍, 진짜 부름을 깨닫게 합니다. 융기에 따르면 이 여정은 진짜 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혼을 진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종교적 믿음이나 철학적 이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미란 이론이 아닌 삶의 실제 경험으로 직조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고 무의식의 신호를 들으며 삶을 다시 구성하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창조할 때 의미는 조금씩 명확해집니다. 융은 이 과정을 영적인 길로 보았습니다. 어떤 종교적 규칙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는 길로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는 단지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미래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중년의 위기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이자 전환점입니다. 피상적인 삶을 끊고 더 이상 의미 없는 역할을 내려놓고 바깥이 아닌 내면에서부터 살아가기 위한 초대입니다. 그 부름에 귀 기울이고 용기로 응답할 때 사람은 단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삶 전체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적 건강과 진정한 성숙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빛과 그림자, 강점과 취약함을 모두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외적인 성취나 사회적 지위, 혹은 타인의 인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더 조용하고 깊은 여정입니다. 가면도, 검열도, 수치심도 없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 카얼 중은 이러한 내면의 수용이야말로 영적 자유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용을 통해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가 시작되며 그 여정은 인간이 본래 자신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인생 내내 숨겨왔던 부분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름 붙이기조차 어려운 두려움, 사회의 기대에 어긋나는 욕망, 사랑받기 위해 억눌러야 했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진 자아의 단면들. 문화, 가족, 사회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그 틀에 맞추려 애쓰다 보면 많은 이들이 결국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사상가 윤자이에 따르면 진정한 자아 발견은 외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기대에 맞춰 살기를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실한 본질이 드러납니다. 자기 수용이란 자신의 장점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감추고 싶었던 결점, 실수, 상처마저 포용하는 일입니다.
그 수용의 공간에서 그림자는 빛을 만나고 사람은 자신이 가진 한계뿐 아니라 잠재된 재능과 힘까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융근은 말합니다. 내면의 양극성을 통합한 사람은 더 가볍고 중심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공감과 유연함이 피어납니다.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은 융 심리학에서 핵심 개념인 개성화의 기둥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본연의 나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진실,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외적 보상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과 화해하게 되면 타인을 향한 시선도 달라집니다. 비난이나 요구 대신 따뜻한 이해와 포용이 관계를 이끌게 됩니다. 자기 수용은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공간에서 자아는 존경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피어납니다. 융은 이러한 움직임을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끝내고 의식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전환점입니다. 융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살아갑니다. 해결되지 않은 기억들, 침묵 속의 상처들, 외부의 압력과 무의식의 반복 패턴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듯해도 내면의 공허함과 불만족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 무의식의 순환을 끊기로 결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사람은 기계적으로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조용하고 기쁘며 때로는 고독하지만 무엇보다도 해방적입니다. 진짜 삶은 새로운 직장이나 관계, 외적인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삶은 가면을 벗고 그림자를 마주하며 내 본질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그 재회 속에서 내면의 평화가 피어납니다. 그곳에서 정답이 아닌 직관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겉모습을 넘어 자신의 심장을 만져야 한다고. 이 여정은 용기를 요구하지만 그 대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줍니다. 바로 자기 진실에서 시작되는 삶입니다. 카얼 중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한 가지 진실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삶은 타인이 기대하는 길을 따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나만의 길을 만들어갈 용기를 가질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짜 존재는 자신의 선택과 책임,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이 깨어남은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질문들은 위기의 징조가 아니라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은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신체가 아니라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새장 속 새가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장면에 비유했습니다. 갇혀있던 무언가가 풀려나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순간이죠. 내면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과 깊이를 부여하는 개인 신화를. 그는 더 이상 물려받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씁니다. 진정성 있게, 용기 있게, 의미 있게. 자기 자신과의 재연결은 특별한 종류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책임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진짜 삶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약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 또한 발견하게 되는 그 지점. 바로 그 순간 영혼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융근에 따르면 개성화의 여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모두가 공통된 본질의 중심으로의 귀환, 내면의 의식으로의 부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외적인 성취나 결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영적인 자각과 존재의 깊이를 깨닫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 의미는 자신을 넘어 세상과 우주와 연결되는 통찰로 이어집니다. 이 연결을 통해서 삶은 비로소 충만해집니다. 진짜 삶은 단순히 일하고, 성취하고, 뭔가를 해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면을 향해 돌아가 자신의 깊은 어둠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끝이 아닌 시작을 발견할 때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란 우리가 남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영혼을 담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 영혼은 직함이나 겉모습이 아닌 자기 자신을 알아가려는 고요한 여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진짜 삶은 우리가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진짜 나를 찾기 시작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결코 빠르지도 고통 없지도 않지만 내면의 자유와 영적 완성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영감을 준 칼 융의 유명한 문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당신이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 시작된다. 이 내용이 당신의 내면을 두드렸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칼 융의 사상을 통해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을 비추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하고 자기 탐색의 여정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의 무의식이 기뻐할 것입니다.